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게 뭐냐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개인정보인 거 아시죠? 근데 저를 직접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누구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돼요. 직접적으로는 식별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결합하면, 그리고 그 개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결합을 하면 식별이 가능한 거죠. 나는 자동차 번호를 보고 그 차 주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알거든요. 도로교통단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제58조의 2는 적용 제외인데, 사실 이게 익명정보예요. 익명정보가 뭐냐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핵심은 어떤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느냐.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고, 그게 아니면 개인정보가 아니죠. 개인정보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되겠죠. 중간에 쫙 그어놓은 게, 이게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의 초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근데 사실 어떤 정보가 이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딱 그 순간에 칼로 무자르듯이 딱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도저히 그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데 한 10년, 20년 후에는 식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식별될 수 있으니까 그럼 다 개인정보야? 라고 하면 좀 너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현재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그냥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누구 관점에서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자동차 번호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도로교통단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개인정보 처리자라면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거냐, 자동차 번호판이.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자동차 번호가 무슨 짓을 저질렀음 이라는 정보를 쫙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도 되거든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겠죠. 그러면 나는 개인정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올렸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는 식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히고 싶어 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아져야 개인정보가 아닌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그래야 좀 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부 안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요거는 다행히 이번에 빠졌죠. 근데 이게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냐, 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GDPR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자, 여기 4조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될,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에 의해서도 어떤 사람이 식별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그런 규범인 거지, 지금 유럽의 GDPR이 사실 국제적인 규범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어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지만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은.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학자들은 미국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는 익명정보죠.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근데 아까 가명정보 얘기를 했잖아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일부 식별성을 제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삭제를 한 거죠. 오병일의 차 번호는 뭐뭐다 라는 개인정보가 쭉 있었는데 오병일을 지우고 차 번호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명처리가 뭐냐? 아까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에도 가명처리 개념이 있었는데,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앨리스, 밥, 데이브 이런 사람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여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개인정보의 속성이죠. 개인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는 제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의료 기록이라든가 내 보험 기록이라든가 이런 다른 속성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의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지니까 이거를 가명 처리를 하는 거죠. 가명 처리를 하면 이런 이름 같은 거를 이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임의의 식별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하면은 앨리스와 밥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앨리스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명 처리거든요. 뭐 마치 홍길동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길동과 철수는 다르지만, 철수와 영희는 다르지만 그 원래 있던 다른 속성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추가 정보는 이거죠. 이 매핑 테이블 같은 거. 혹은 암호화 시켰다면 그 암호화 비밀번호, 암호화 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정보죠. 이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가명 정보에서 원래 원본 정보로 복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개인 정보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정보예요. 가명 처리된 정보도 개인 정보지만은 어쨌든 원본 정보보다는 안전하게 처리된 거긴 하죠. 왜냐면 식별성을 제거했으니까. 그죠? 이 가명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앞에는 똑같죠.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개인정보가 있을 때 식별성을 많이 없애요. 쭉 그냥 개인정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이도 42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40대 더 식별성 없앤 거죠. 그죠? 디서빌리티도 그냥 저런 세세한 게 아니라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 여부만 있다면 더 식별성을 없앤 거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면, 이런 식으로 식별성을 계속 없애가면 궁극적으로는 익명정보가 될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우리가 익명정보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통계 같은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원본 정보는 개인정보지만 막 식별성을 없애서 익명정보로 만든 것이 이제 통계인 거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식별성을 없애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개인정보고 많이 없애면 이제 익명정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영역을 이걸 비식별 정보라고 해놓고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가,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했는데 개인정보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비식별 처리합니다 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를 일부 이제 비식별 처리해서 익명정보로 간주를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잘못된 어떤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비식별 처리 기술, 가명 처리 기술, 익명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홍길동 본 이름인데 이걸 임꺽정으로 바꾼다든가, 35세를 30세로 한다든가, 서울시 용산구를 뭐 서울시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명 처리, 총계 처리, 통계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데이터 삭제, 어떤 데이터는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든가, 뭐 데이터 범주화, 30에서 40세 사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방법은 계속 새로운 기술도 이제 만들어주고, 식별성을 제거하는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이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왔던 사례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성별 뭐 등등이 있을 때 아예 삭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하거나 마스킹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입원 날짜 같은 경우도 이제 날짜를 없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비식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해도 개인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식별 처리를 하더라도 혹은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될 수 있다. 그 개인이. 이것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나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도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용자들이 내린 어떤 평점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당연히 누가 평점을 냈는지는 삭제를 하고 공개를 했는데, 누군가 이제 다른 사용자 리뷰와 결합을 해서 일부 개인들을 식별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연대회를 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국내 언론에서도 실린 사례가, 지난 시간에 약국에 제출한 그런 처방전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형사 소송이 다 걸려 있는데, 처음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른 숫자로 치환을 했거든요. 우리들은 암호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팔아먹었는데, 근데 암호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그 스위니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근거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 7번째 자리는 뭐 1이나 2 이게 많겠죠. 남녀니까. 그런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된 거를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식별 처리된 것이 재식별 가능하고, 비식별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고 재식별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명 처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GDPR, 유럽에서 이미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명 처리라는 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꼭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삭제를 하고 가명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안전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GDPR 같은 경우는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으로 할 때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보호 장치 중에 하나로 이런 가명 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가명 처리하면 이제는 안전해졌으니까 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이게 뭔가 좀 다르죠. 그죠? 뉘앙스가 다르죠. 미국에서는 가명 처리, 가명 정보라는 사실 개념을 따로 두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 정보예요. 그것도 개인 정보고, 어떤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네가 그에 합당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라. 그 안전 조치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가명 처리도 포함될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안전 조치가 아니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가명 처리를 하면 이건 안전한 거니까 이제는 목적 외로 네가 활용을 해도 돼 라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행 법 문구인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